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가 어떻게 오고 가는지를 왕초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주소부터예요. 자, IP 주소는 말 그대로 엄청 긴 숫자의 조합이에요. 컴퓨터끼리는 이런 숫자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대신 사람이 외우기엔 너무 불편하죠. 예를 들어 구글 같은 서비스도 실제로는 이런 숫자 조합 IP로 통신해요. 이런 숫자들입니다. 더 길게 생긴 버전도 있습니다. 숫자랑 A부터 F까지 섞인 훨씬 긴 주소죠. google.com처럼 사람이 읽기 쉬운 이름을 쓰고 DNS라는 것이 그걸 숫자 주소로 바꿔줘요. 그럼 훨씬 편하죠. 이제 통로, 즉 HTTP와 HTTPS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열어보실 때 위에 링크가 있죠. 이 링크 맨 처음에 HTTPS 라고 있지 않을까요? HTTP는 비유하면 엽서예요. 내용이 보일 수도 있는 통로. HTTPS는 봉인된 편지예요. 암호화되어 있어서 중간에서 봐도 내용을 못 읽어요. 주소가 이렇게 시작하면 암호화된 HTTP로 안전하게 오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역할을 잡아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프론트엔드, API, 백엔드, DB, JSON, SQL입니다. 이제 역할을 식당으로 비유해서 잡아볼게요. 프론트엔드는 홀이에요. 손님이 앉아있고 메뉴판 보고 버튼 누르고 주문서를 작성하는 것. 손님이랑 직접 마주하는 공간이죠. API는 주방으로 이어지는 문이에요. 손님이 직접 주방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문서를 그 문을 통해 전달합니다. 백엔드는 주방장이에요. 손님이 적은 주문서를 받아서 진짜로 주방에다 전달할지, 재료가 있는지, 이게 규칙에 맞는지 다 확인하고 주문을 처리할 준비를 해요. DB는 창고예요. 쌀, 야채, 고기 같은 재료들이 다 저장돼 있는 곳이죠. 주방장이 재료 꺼내 라고 하면 DB에서 필요한 걸 꺼내서 줍니다. JSON은 완성된 요리가 담긴 접시예요. 손님이 알아보기 쉽게 예쁘게 담아져서 홀로 나가는 포맷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주방장에 해당하는 백엔드가 창고 DB랑 얘기할 때는 SQL이라는 주문서로 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홀에 해당하는 프런트와 주방장에 해당하는 백엔드가 대화할 때는 HTTPS 통로를 통해 JSON 접시에 담아서 오갑니다. SQL과 JSON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문서 SQL, 백엔드가 DB와 대화할 때 쓰는 언어죠. 1번 사용자의 미완료 할 일만 오래된 순서로 주세요. 개발자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려워 보이죠?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담음새, JSON은 조리된 결과를 이렇게 담아 보냅니다. 기억하세요. SQL은 백엔드와 DB 사이, JSON은 프론트와 백엔드 사이에서 오갑니다. 그러면 이제 SQL을 읽는 법인데요. select ID title, 접시에 ID랑 타이틀만 담아줘, 이런 뜻인데요. select는 무엇을 담아올지 고르는 말이에요. from to this 냄비에서 꺼내줘, 이런 뜻인데요. where user ID는 1 and done는 false, 1번 사용자 중에서도 안 끝난 것만 이라는 뜻이에요. where는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order by ID, 이거는 ID 번호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담아줘, 이런 뜻인데요. 기본은 오름차순이라서 작은 번호부터 큰 번호 순이에요. 그럼 왜 order by ID가 오래된 순서로 들릴까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ID는 새로 추가될수록 숫자가 커지는 자동 증가 번호를 쓰거든요. 그래서 번호가 작은 데이터는 더 먼저 들어온 오래된 데이터라고 간단히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최신부터 보고 싶으면 order by ID desk, 내림차순이라고 쓰면 됩니다. 정확한 시간 순서가 중요하면 order by created at ask 처럼 시간 컬럼으로 정리하는 걸 추천해요.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외부 API, 챗GPT 같은 걸 서비스 안에서 쓰고 싶을 때 API라는 통로로 챗GPT와 제 서비스를 연결하잖아요. 그때
이때는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를 들어서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요약해 주세요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흐름으로 데이터가 오갈까요? 네, 정답은 첫 번째, 프론트가 API, HTTPS, 암호화 형식으로 백엔드를 부릅니다. 두 번째, 백엔드가 DB에 SQL로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세 번째, 그걸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외부 API, 여기서는 챗GPT에 HTTPS로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API 키라는 것으로 백엔드와 챗GPT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줄 때 이 API 키는 절대 노출이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백엔드에만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프론트에 노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나 프론트에서 여러분의 API 키를 받고 여러분의 돈을 쓰고 챗GPT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외부 API. 여기에서는 챗GPT가 JSON 형식으로 백엔드에게 결과를 돌려주면, 다섯 번째, 백엔드가 확인해서 후처리를 하고, 여섯 번째, 백엔드가 프론트엔드로 JSON 형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프론트가 알아서 예쁘게 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흐름을 한 줄씩 읽어드릴게요. 일반적인 흐름은 브라우저, 프론트가 API, HTTPS 암호화 형식으로 백엔드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SQL 언어로 DB와 대화를 하고, DB는 백엔드로 필요한 정보를 보내고, 백엔드는 JSON 형식으로 API, HTTPS를 통해서 프론트로 다시 전달합니다. 그러면 프론트는 보기 좋게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API, 챗GPT 포함된 흐름으로 보자면, 브라우저 프론트엔드에 해당하는 것이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이 요청을 API라는 통로를 통해 HTTPS 암호화 형식으로 백엔드로 보냅니다. 백엔드는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DB와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SQL이라는 전문 언어를 사용해서 DB와 대화를 합니다. DB는 SQL을 읽고 백엔드로 그 정보를 돌려주고, 백엔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만들고 외부 API로 챗GPT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챗GPT는 백엔드로 보내주고, 백엔드에서 JSON 형식으로 API, HTTPS를 통해 프론트로 보내주고, 프론트가 사용자에게 예쁘게 가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실 마이브 코딩은 이런 전문 용어들을 몰라도 누구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이 지식 없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내용이 언제 필요하냐? 바로 여러분이 마이브 코딩으로 만든 서비스를 가지고 개발자와 대화할 때입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투자자나 협업 파트너에게 신뢰를 얻기가 어렵죠. 특히 중요한 게 보안이에요. API 키는 반드시 백엔드에 보관되어야 하고, 잘못해서 프론트에 노출되거나 민감한 정보가 HTTP 같은 암호화 안 된 통로로 흘러간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제 업무용 이메일로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서 오늘 내용 꼭 익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마이브 코딩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영상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마이브 코딩 테일러였습니다.